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갈등, 말도 안 되는 오해,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외로움. 왜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 독립독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지요. 혼자 서서 혼자 행동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평화롭고 충만하게 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에 지지 않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평화롭고 독립적인 삶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년이 될수록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연스럽게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능력이 줄어들면서 의존해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지내려는 노력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인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거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생기고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하죠.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자기 성찰을 얻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아는 것이 노년기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의식하다 보면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나이를 의식하면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되고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관심사를 억누르게 되어 내면의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미국의 수영선수 다이애나 나이아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64세에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177km를 헤엄쳐서 횡단하는 데 성공했죠. 5번의 실패 끝에 이루어낸 도전이었습니다. 나이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 인생은 40부터 시작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중년기를 맞이하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열정이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결국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미래를 맡기는 건 곧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나 우선순위도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미래나 재산에 대해 나만큼 책임감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결정이 내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존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미래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 큰 불안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안정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입을 얻기 어렵거나 수입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통제를 상실하면 의존하게 되는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생활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의 미래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책임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대와 실망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지죠. 특히 자녀나 배우자, 오랜 친구들로부터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 가치관과 우선순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쌓이면서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공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평화롭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상호 간의 기대와 요구를 높여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데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죠. 이런 균형 잡힌 관계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이나 기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게 되며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내면에 갈등과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겪는 내적 갈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또 맞지 않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인연을 흘려보내고 나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고 진정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취미 생활과 배움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과 배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유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배우는 건 우리의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애비게일 애덤스가 있습니다. 애덤스는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강조했죠. 그녀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철학과 정치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학구열이 그녀의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인 인턴에서 주인공 벤을 보면 70세의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면서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도전이 어떻게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취미 생활과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배움과 취미를 통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사는 능력은 내면의 안정과 자립성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잘 지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내면의 평화와 자기존중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찾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안정감과 지혜는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립과 내면의 안정이 바탕이 되면 우리는 고독한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사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자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혼자 잘 사는 능력을 통해 얻은 자립성과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등대 역할을 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각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니까요. 이게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노년기의 고립감이나 무력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고독한 등대가 되어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5가지.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도전과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두 번째, 미래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과 배움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누구보다 평화롭고 독립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독립성과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